안녕하세요. 더포스처 대표 조준희, 부산에서 작은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조준희 원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실습 영상이나 이런 건 없고요. 제 유튜브 댓글로도 그렇고 전화로도 그렇고 그다음 환자분들 중에도 그렇고 이제 좀 좋으신 잘하시는 도수치료사 선생님들이나 그런 병원이 있는지를 소개를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정말 잘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 뵈질 못해서, 그리고 뭐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뭐 누가 잘하나 이렇게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병을 치료를 잘할 수 있는 선생님들은 어떤 선생님들인가, 그런 것들을 뭐 완전 다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오늘 드릴까 해요. 그래서 지금 도수치료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많은 병원들이, 통증을 보는 많은 병원들이 도수치료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에 도수치료가 들어온 지가 뭐 얼마 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실비로 인해서 도수치료 시장이 엄청 많이 커졌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좋아졌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 저는 찬성하지 못해요. 질적으로 많이 좋아지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도수치료가 통증을 보는 병원에서 거의 뭐 치외법권 지역처럼 이게 의사 선생님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그냥 뭐 도수치료사 선생님들,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이 알아서 운영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 다음에 그 선생님이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평가해 줄 사람이 별로 없어요. 물론 뭐 아픈 사람이 가서 많이 나오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제 어떤 질환을 예를 들자면 우리 충돌증후군도 굉장히 어려운 난치성 질환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야구 선수들이나 이런 운동을 많이 했던 배구 선수들이나 이런 선수들은 GIRD라고 그래서 GIRD도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들이 있어요. 뭐 슬랩과 같이 엮여져 있는 좀 어려운 얘기지만, 그런 똑같은 질환명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난이도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나는 간단한 병이었는데 환자분들은 잘 모르죠. 그런데 어느 병원 갔더니 나았어. 너도 어깨가 아프니까 그 병원 가봐. 그런데 해결이 안 돼.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 수준에서는 그걸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제가 환자분께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뭐 음식을 먹거나 어떤 서비스를 받을 때는 음식 맛이 맛있는지 서비스가 좋았는지를 판단하면 되지만, 어떤 병원에 가서 특히 통증에 관련된 그런 질환들을 볼 때 본인이 파악하기에 이 병이 어려운 병인지 쉬운 병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대부분 그걸 판단 내리는 기준이 나는 병원을 한 10군데 다녔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난 어려운 병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지만,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쉬운 질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병원이 이게 주거지가 별로 없는데 사무실에서 조금 아파서 저희 병원을 처음 방문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이 병 굉장히 심각한 병인데 환자분은 전혀 모르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환자분께서 저한테 겁주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안타깝지만. 그런데 이렇듯 이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에서 지식 간극 차이가 제일 큰 게 의료 쪽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진짜 많이 오랫동안 고생했던 분들은 찾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잘 만나야 참 좋은 일인데, 실력이 정말 뛰어난 분들은 사실 광고할 이유도 없거든요. 광고할 이유도 없고, 그 다음 나 정말 잘하니까 어려운 사람 나한테 와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희 병원의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이 저는 자부하는데 굉장히 실력이 좋거든요. 저랑 공부도 같이 많이 했고, 지금 촬영을 도와주고 있는 새로 들어온 선생님도 맨날 저 옆에 붙어가지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도 사람들인지라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를 보면 우리 사투리인지 모르겠는데 진이 빠진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어려운 케이스, 난치성 환자분 두세 분 보고 나면요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사람인지라 조금 쉬운 케이스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라고 우스갯소리로 저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능력이 뛰어나고 실력이 좋아지게 되면 자꾸 어려운 케이스를 볼 수밖에 없고, 제가 초창기에 봤던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들이 지금은 외래에서 쉬운 케이스로 바뀐 것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실력이 점점 늘어나니까. 예를 들어서 어깨 같은 경우에도 제가 7년 전에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던 질환이 지금은 외래에서 간단한 운동만으로 해결되는 것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쉬운지를 판단할 기준이 별로 없기 때문에 선택하기가 너무 힘들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경우는 피하십사 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적어도 이제 도수 치료를 하고 있는 병원의 원장님이 이제 운동 역학이나 아니면 간단한 피지컬 리그잼, 이학적 검사는 반드시 해주는 병원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원장님이 그래도 도수치료사 선생님들의 실력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을 건데 환자의 증상의 이제 경중에 따라서 사실 나눠줘야 되거든요. 이 정도 질환이면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선생님이 보셔야 돼. 이 정도 질환이면 어떤 선생님이 보셔야 돼. 라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물리치료사 선생님, 도수치료사 선생님 중에도 특히 이제 어느 파트가 강한 분들이 있어요. 잘하는. 예를 들어서 뭐 요추를 정말 잘하신다. 뭐 경추를 되게 잘하신다. 이런 게 있는데 그게 구분이 되지 않고 그냥 뭐 순서대로 뭐 들어간다. 이런 분위기는 사실 바람직하진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진료를 볼 때 진료 보시는 원장님께서 운동역학이나 생체역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검사 같은 거 좀 꼼꼼히 해주시고 그런 병원이 좀 더 이제 잘 치료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있잖아요. 저 목이 아픈데 목 왜 아파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 엑스레이 사진 찍어보고 일자목이네요, 거북목이네요, 이렇게 해서 그냥 아픕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물론 뭐 시간이 없어서 그러신 경우도 있지만 정말 불충분한 대답일 수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다양한 얘기들이 많거든요. 저는 목 아파서 오면 꼭 하는 질문이 있거든요. 첫 번째 질문은 수면 장애를 겪고 있습니까? 라고 꼭 물어요. 엄청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경추성 두통이 있냐, 연관통이 있냐를 꼭 물어봅니다. 꼼꼼하게. 그 다음에 베개가 집에 몇 개 있어요? 까지도 물어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오랫동안 고통을 받은 사람들은 경추성 베개 되게 많이 사시거든요. 그런 것들도 질문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간단한 이학적 검사, 이게 팔이 저리는데 이게 목과 상관관계가 있는지, 혹시 이게 경추에 있는 디스크 때문에 오는 건지, 아니면 사각근의 포착 증후군 때문에 오는 건지, 아니면 흉곽 출구 증후군 때문에 오는 건지, 이런 것들도 면밀하게 검사를 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검사를 하는 병원을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도수치료사 선생님들의 실력을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파악할 수는 없지만 질문이 많은 도수치료사 선생님이 좋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물론 정말 뛰어나게 되면 시진과 촉진만으로 이 사람이 어떤 상태다 이것도 알 수는 있겠지만, 저는 도수 치료할 때, 환자의 병을 치료할 때 항상 비유를 드는 게 있는데 깜깜한 동굴에서 출구를 찾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같이 찾아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귀찮으리란 만큼 도수치료사 선생님이 질문을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어땠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어땠어요? 어제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 전에 치료하고 나서 이건 어땠나요? 이건 어땠나요? 뭐 이렇게 다리를 뻗을 때 어떤 통증이 느껴지시나요? 손을 뻗을 때 통증이 느껴지시나요? 자, 요렇게 했을 때는 통증, 자 돌려볼까요? 통증이 사라지나요?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끊임없이 해줘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대부분 오자마자 자 엎드리세요. 그리고 막 마사지 하고 있죠. 그런 경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똑같은 치료가 반복되는 건 바람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조금 더 근본적으로 찾아 들어가게 되면 양팔을 한꺼풀씩 벗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방법론적으로 다양하게 많은 것들이 구사가 돼야 되고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 치료할 때나 도수치료를 뭐 대여섯 번 했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하고 있다, 이건 뭔가 좀 의심스러울 만하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안 하시는 선생님, 계속적으로 어떤 질문도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 치료 방법도 바뀌어야 되고, 근육을 조절하는 것도 바뀌어야 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치료적인 운동을 해주는 병원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좀 도수치료를 마사지로 잘못 알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 도수치료의 한 부분이 MFR이에요. 그러니까 그 근육과 근막을 이완하는 방법인데, 실제로는 나중에 완성은 근육의 질을 개선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측면, 뭐 전두면, 그 다음에 수평면, 그 다음에 그 시상면에서 완벽한 균형을 맞출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근육의 톤도 조절을 해야 되고, 올바른 근육의 쓰임새를 만들어줘야 되고, 근육이 쓰이지 않는 곳을 잘 쓰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운동들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운동의 중의적인 의미가 너무 많이 쓰이는 나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걸 표현한다면 컨디셔닝, 그 다음에 스트렝스닝,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해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운동을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근육만 풀어서 이게 도수치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어서 네 번째는 뭐냐 하면 운동 전문가들을 가르치는 물리치료사 선생님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보기 어렵겠지만 인스타라든지 아니면 블로그라든지 이런 데 찾아보다 보시면
물리치료사 선생님인데 뭐 필라테스 선생님들이라든지 아니면 PT 선생님들, 그다음에 운동 처방사 선생님들한테 교육을 주기적으로 나가고 초청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믿을만 합니다. 물론 뭐 개중에는 뭐 아닌 분도 가끔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공신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를 좀 잘 파악하셔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항상 외래에서도 제가 주사를 주는 이제 환자분들도 제가 어떤 진단을 내리고 정확하게 치료를 3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면 제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뭔가를 잘못 찾은 거예요. 진단이 제일 중요한데 진단을 제대로 내리지를 못하면 어떠한 치료에도 반응을 할 가능성이 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진단을 진짜 잘 내려야 되는데 뭐 허리 통증인데 이게 진짜 뭐 허리 통증은 증상이잖아요. 그거 말고 이게 증상인데 뭐에 속하는지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설명해 주는 선생님을 잘 만나셔야 돼요. 제가 아는 바로는 저는 물리치료사 선생님들 중에 와 이분 정말 내공이 뛰어나시구나 이런 분들 몇 분 안 계시거든요. 제가 알지를 못하겠죠. 저는 저희 병원에 있는 이제 물리치료사 도수치료사 선생님도 뭐 100% 흡족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 저 자신에 대해서 흡족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5번째인데요. 마지막으로 치료가 안 되면 괴로워해야 돼요. 저 진짜 괴롭거든요. 많은 환자들이 오셨는데 난치성 환자들이 특히 많이 오셔요. 막 저 멀리서 막 오시는데 어떻게 알고 오시는데 치료 안 되면 진짜 괴롭습니다. 저는 지금도 떠오르는 이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한 1년 전쯤에 치료를 받으셨는데 완치 못 시켰어요. 정말 괴롭죠. 괴롭고 힘들고 이제 이 심퍼티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민이라고 그러죠. 연민. 그러니까 환자분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마찬가지로 괴로워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를 믿고 오셨는데 치료가 안 되면요. 정말 괴롭습니다. 물론 뛰어난 도수치료사도 괴로울걸요. 우리 선생님들 보면 괴로워해요. 물론 이제 아직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그 학문적인 깊이가 깊지 못한 친구들은 막 치료에 급급해서 그걸 잘 못 느낄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온 친구들은 괴로워하고 막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근데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돼야 발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물론 괴로워만 하고 그 환자가 관련되어 있는 학문을 등한시하고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잘못된 거죠. 저 역시도 많은 반성을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난치성 질환이나 이런 학문들로 들어갈수록 너무나 자료가 희소성이 있는 자료들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이 시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못 쫓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튼 체형이나 도수나 통증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는 선생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제 환자가 치료가 안 될 때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이런 것들을 보이는 선생님들을 믿고 따라가시는 게 맞아요. 그게 아니고 그냥 사무적인 태도로 40분 됐으니까 끝입니다. 1시간 됐으니까 끝이에요. 왜 이렇게 안 나와요? 뭐 좀 좋아질 겁니다. 똑같이 하는데 절대 좋아질 리가 없겠죠. 여러분들이 판단을 빨리 내리셔야 돼요. 정말 안타까운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찾아왔어요. 제가 치료할 수 있는 병인 것 같아요. 근데 실비 한도가 다 끝나버렸대요. 정말 안타깝죠. 저는 자기 돈을 엄청 많이 내고 이렇게 막 치료하시는 분들 보면 제가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도수로 잘 안 넣으려고 그래요. 저는 특히 연세 드신 어머님들 오시면 어떻게 해서든 외래에서 어떻게든 치료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죠. 돈을 많이 내고 치료하는데 못 나서 줬다. 또는 이거 돈을 많이 내야 되는데 부담스럽다. 이런 상황에서 치료를 하는 게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돈을 많이 못 버는 거죠. 갑자기 멘붕이네요. 하여튼 이 중요한 거는 저는 명예가 중요한 사람이에요. 제가 치료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낫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사람이라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계속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저 영상을 보고 있는 선생님들, 운동 전문가 선생님들도 기운을 받아서 열심히 공부 더 많이 하시고 특히 저 영상을 같이 찍고 있는 우리 선생님 이영훈 선생님하고 김준영 선생님도 공부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